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그리스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매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를 호재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30포인트가량 오른 1927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금강산 면회소 등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새 사업자도 물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1일 극적으로 합의했던 2010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제도 변경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4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6일 연속 오른 셈이 됐고요. 어제 또 1730선을 넘긴 173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20일 연속 순매수도 도움이 됐지만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른 측면도 있었는데요. 장 막판 30여 분을 남겨두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견조하게 유입됐습니다. 특별히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는 1,300억 가량의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시킨 요인이었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올랐죠. 173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뚫어볼 전고점은 1740포인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코스닥도 51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아주 무난하게 옵션 만기를 치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중국이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도 1% 이상이나 빠졌었고요. 대만도 기술주 약세로 0.8%가량 밀렸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일제 상승 마쳤는데요. 유럽의 그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일단은 장 출발을 안 좋게 만들었었고 고용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 소매 유통의 매출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승폭 중에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뉴욕 증시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70포인트, 30포인트가량 오르면서요. 1900선을 다시 회복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일제히 하락했는데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고 오늘의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2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선 코스피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에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4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1733까지 또 연고점 경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일 예상했던 프로그램 물량 부담 없이 지나갔고요. 오히려 대규모 비차익 거래 순매수와 합성 선물 매수 부분에서 주식 매수가 외국인 쪽으로 1,00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오면서 네. 어제 종일 오전 내내 지루는 했었지만 오후에 이제 탈피를 하면서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외국인 현물 매수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외인의 현선물 매수를 동반했고요. 베이시스도 장중에 1포인트 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종가상으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것인데요. 큰 폭의 지수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포스코 및 대형주들이 약보합 아니면 거의 상승 반전하면서 네. 장 막판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부담은 이제 해소되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상되어 있는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시장의 수급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네. 계속 긍정적으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뭐 어제도 투신 쪽에서 2,400억 가량의 펀드 함매 물량이 나왔지만 네.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해소가 됐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베이시스도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1800 언저리까지도 이번 달 안에 터치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일이 끝난 상황인데 금일부터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지수를 견인할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1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를 지나면서 한 곱이 지금 넘긴 상황 속에서 수급도 오히려 더 좋아진 상태에서 이번 달 이제 좀 뭐 한 반 이상 정도가 남아 있는데 1,800 언저리까지도 가볼 수 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보고 빨리 좀 따라서 네. 예, 주다 전략을 좀 세워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할 예정이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외국인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이거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일일비하면은 매도 물량이 때때로 나오면서 네.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네. 파는 물량에 비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순매수 강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까지 추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이 동종의 업종들의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미 코스피는 전고점 1723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고점은 사실상 탈출하지 못하면서 재차 조정을 받았으면은 기술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시그널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네. 종가상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분명히 지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없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장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외국인이 계속 학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스 위기나 지금 다시 촉발되고 있는 그리고 다우존스가 11,000선에 달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네. 외국인은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다른 해외 증시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을 따라서 맞추면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네네. 외국인의 변심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요. 환율이 이제 원화가 더욱 강세가 되면은 거세진다면 분명히 외국인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라고 하더라도 네. 한 차익을 노리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마가 된다면은 태도는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증시가 조정 가능성이 크게 될 수 있고 네. 지금 조금씩 제조나 통신, 금융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보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최근에 들어서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증시가 조정 국면을 갔을 때 그동안 못 오른 내수 쪽에서 외국인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그렇게도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장을 외국인의 항상 매수 강도 그거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변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뭐 지금 1분기 얘기는 좀 아니시고 약간은 중기나 내지는 조금 더 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어닝 실적이 괜찮은 IT 자동주가 답일 텐데 말이죠. 오늘 당장 일단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금요일장이라 어떤 그 특수성도 있잖아요. 뉴욕 네.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당장 오늘 좀 손을 써야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다음 주면 벌써 늦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2분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어떻게 보면 독주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장 막판에 대형주들이 전부 다 거의 플러스 반전 아니면 약보합세까지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였죠. 네. 삼성전기가 어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었고 LG이노텍도 7개월 만에 14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LED 뭐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수혜주인 LG화학이 또 신고가를 장중에 내었고요. 네. 삼성 SDI 및 삼성전자도 아침장 약세에서 플러스 반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주들의 추세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네. 그래서 IT 및 전기전자 업종 어제도 조정받을 때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은 2분기까지는 최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뭐 추천드린 LG 디스플레이도 아침에는 약세로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750원 오른 43,750원에 그렇죠. 끝나면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을 보였었습니다. 이들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역시 주도 세력이 외국이었다는 것을 보는 하루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를 중심적으로 기관 쪽도 단타 매매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같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정시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환율이 1,100원대 계속 유지하는 한은 네. 단기적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만약에 오전장에요.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조정 때 들어가라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제 막판에 말씀하셨듯이 다 플러스가 지금 나버린 그런 상황 내지는 원 위치로 다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장중에 좀 밀렸을 때 못 샀으면은 또 비슷하게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도 약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사실 어제도 아침만 해도 이제 심리적으로 유축이 됐기 때문에 네. 대형주에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실 매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확연한 것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이 항상 사는 것들이 IT 쪽에 좀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장에 만약에 하락세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종목이나 그런 창구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가 뭐 IT 쪽 특히 자동차 쪽 2분기까지 환율만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네. 계속 상승할 것이 더 전망이 크고요. 네. 이익 성장률이나 지금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겁먹을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IT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건 뭐 2분기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단기로도 일단 대형주는 어제같이 이제 아침에 빠지면은 그렇죠. 일단 사보는 것도 단타 매매 가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아침에는 마이너스 거의 1% 넘게 빠지다가 네. 거의 막판에 1.75%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수수료를 떼고도 네. 단타 매매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중장기라는 게 그 한 3개월 정도 그 네. 정도 보셔도 2분기 이제 실적이 그때쯤이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월까지도 분할 시 매수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수익률도 높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확인 도장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T라든가 자동차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다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 지금 갈아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덜 오르는 이제 중소형 실적 쪽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IT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방 산업에 대한 수혜주가 IT 장비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 이런 중소형 실적주들이거든요. 네. 이런 실적주 또한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죠. 하지만 엊그저께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어제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부품업체인 파트론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금주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16,000원 초반까지요. 네. 어제 다시 17,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추세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3D TV 뭐 수혜주인 TLI 역시 전고점 26,450원에 거의 다다름을 어제 보여주었고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제일모직 자회사 LCD 제조업체 에이스 디지텍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제 장중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마감에 100원 역시 올라오면서 23,200원 마감해서 전고점 23,500원에 대해서 이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FRS 전자세금 계산서인 더존비전 또한 최근 단기 월요일날 10%나 빠졌었는데요. 네. 어제 다시 거의 17,000원대, 16,8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15,000원대 왔었을 때 다시 샀었으면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고요. 이런 중소형 실적주들은 분명히 올해 한 해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식 분할 매수해서 모아놓으신다면은 네. 수익률 게임에서 오히려 기간처럼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다면 대형주는 뭐 단기도 중기도 가능하지만 대형주를 되게 짧게 매매하고 오히려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중소형 IT 뭐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중기적으로 모아두시면 나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좀 쉽게 그러나 또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박재민 대리님한테 전화 연결까지 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고 장중에 어떻게 해요라고 한번 또 여쭤봤었는데 그때 함께 뭐 삼성 SDI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타서 또 IT 쪽 얘기 하나만 더
종목 얘기 들어보죠. 네, 금일 이제 삼성 주식들의 어제 삼성 SDI도 그렇고 최근에 건설주 업황이 안 좋은데도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단기 조정은 계속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계속 신고가 내고 있다. 이처럼 삼성 주식들의 상승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펀드 쪽에서도 삼성 펀드가 수익률이 가장 맞습니다. 지금 거의 국내형에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삼성 주식 중에 전방산을 영위하는 삼성테크인 좀 가져 나왔는데요. 최근 2월 달에 66,600원까지 단기 가대 낙폭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가대 낙폭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단기 30% 가까이 급등한 상태인데 이게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지금 없는 게 그 1분기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로 네. 이제 하락을 했던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고요. 네네. 지금은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원점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오히려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올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기 상승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되돌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결국 고점이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다. 동사의 유일한 적자 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인데요. 네. 카메라 모듈 사업은 올해 안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사업 부분이 이제 보안 카메라, CCTV랑 방산 부문인데 예. 이런 사업 부문의 기존 사업 대비 월등하게 이익 성장률이 올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VSS 사업부에서 인수 후에 부진했던 실적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 올해 한 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이라고 보고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틀간 보시면은 조정을 받았다가 이틀 전에 이제 어저께 이제 단기 낙폭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11선을 깨지 않고 5일선을 다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6,600원에서 30% 올라오긴 했지만 네. 예전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것이고요. 지난번 고점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107,500원입니다. 예. 뭐 조금 한 2, 3개월 보시면은 그 네. 가격대 지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장이 좀 불안하시다 싶으신 분은 한 목표가를 10%로 잡아가지고 네. 99,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8만 원 선이 지금 60일선이 걸려 있는데요. 예. 여기 위에 지금 매물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오면서 미래에서 또 이 기간에 지금 예전부터 쌓았겠지만 물론 이 기간에 지분을 많이 매입해서 네. 5% 넘게 지금 지분 매입한 공시를 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8만 원이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되면은 단기 급등에 대한 물량이 좀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손절하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IT주 중에서 삼성 테크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트를 보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10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염승환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2부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TV 관련 테마주들 몇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바탕으로 테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제 어제 뉴스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 그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비철금속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국내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지금 1,000만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사상 최고치는 1,025만 원인데 지금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는 육박을 한 상태고요. 스테인리스 원료로 쓰이는 니켈 가격도 1년간 지금 90%나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 특히 중국의 그 원자재 수요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주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 황금 ST, 또 BNG 스틸 요 4개 종목 정도가 일단 좀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IT 자동차 얘기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안주로서 또 탄탄한 대안주로서 이 비철금속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3,000를 계속해서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풍산
풍산, 고려아연, 황금 ST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만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먼저 풍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이제 돈 관련 업체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급격히 호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국의 그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지금 대부분 IT 업종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IT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에 호황을 좀 구가하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회사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방위 산업 부분도 지금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탄약을 좀 제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대부분 비수기지만 하반기에 또 성수기가 좀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이쪽에서 또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방위 산업이라는 이 안정적인 매출처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꾸준한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산 가치가 한 34,000원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26,000원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자산 가치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현재 좀 시장이 그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 종목도 예전에 이제 최고가인 26,000원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조정을 이용하셔가지고 한 25,500원 이하에선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24,500원 정도를 잡으셔가지고 이 26,0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 한 28,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요. 하루 이틀 정도의 좀 조정을 이용한 그 눌림목 매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24,500원 정도의 손절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한 26,000원 정도에 와 있는데, 이것만 넘어서면은 전고점 훨씬 더 뛰어넘은 28,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리 가격 뛰면은 풍산 주가도 올라가고, 또 다른 방산 부분의 어떤 수익처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셨는데요. 그 다음 남은 고려아연, 황금 ST, BNG 스틸 중에서 뭘 볼까요? 네, BNG 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원래 현대제철 계열의 이제 스테인리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네. 그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업체로서 그 원재료가 이제 니켈인데, 이 니켈의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90%가 올랐기 때문에 이 니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강판 가격 자체도 굉장히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호전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 역시 지금 자산 가치 대부분의 이제 비철금속주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는데, BNG 스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 가치가 13,000원 정도에 육박을 하는 상태인데도 지금 주가가 이제서야 10,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그 적정 주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000원을 좀 살짝 지금 넘어선 상태인데, 10,000원이라는 이제 심리적 저항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진통 과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10,000원 정도가 좀 계속 지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11,000원까지 좀 단기적인 상승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아래쪽에 9,750원이 좀 최근에 지지받던 자리니까 그 구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10,000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금 ST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고려아연은 별론가요? 고려아연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고려아연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좀 또 알려진 종목이고, 거기다 이제 풍산이나 BNG 스틸에 비해서는 좀 약간 주가가 고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저평가 쪽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산과 BNG 스틸, 비철금속주 요즘에 얘기가 많은데 이 두 종목 저평가까지 돼 있으니까 좀 보자라는 얘기셨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그 펀드 환매가 굉장히 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그 시장의 상승의 탄력에 좀 약간 방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700선에 좀 안착을 하면서 지금 펀드가 지금 4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좀 이탈하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환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본전 회복 의지 때문이죠. 2007년도에 이제 가입해서 주가 폭락을 경험했던 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본전을 찾다 보니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다른 또 투자자랑 좀 틀리게 손실 구간에서는 인내를 잘하는데 이익 구간에서는 좀 참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욱더 지금 본전에 오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2년간의 그 마음고생을 한 번에 좀 털어내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환매가 좀 심한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량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그 좋은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심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투신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 4개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성광밴드, 멜파스,
포스코 ICT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부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그 투신들이 매도했던 1, 2, 3, 4위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근데 이 종목들 대부분 특징이 뭐 악재가 있거나 뭐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것도 올해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 펀드 환매 때문에 기관의 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관심 가지면 펀드 환매도 뭐 펀드 런까지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펀드 환매가 진정돼야 이것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뭐 기관들이 그 매도를 좀 계속 한다고 해도 그 결국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수급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종목 정도 지금 실적이 우상향 되는데 단순한 그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빠졌다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도 그 한 달 반 이상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큼의 물량은 조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성광밴드 멜파스, 포스코 ICT,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도 한데 두 종목 정도만 자세히 보죠. 실적은 뭐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이제 많이 매도를 좀 했던 종목 4월 들어서만 벌써 260억 매도가 나왔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1분기는 좀 비수기지만 2분기에 뭐 월드컵도 또 시작이 되고 검색 광고도 좀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보다 지금 상당히 이제 앞선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호평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포털 업체 중에서 지금 뭐 네이버나 뭐 SK컴즈 뭐 이런 회사들보다도 지금 굉장히 좀 그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들의 타겟이 돼가지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한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66,000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65,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6,500원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 구간부터는 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예전에 좀 고점을 형성했던 74,000원까지는 2월달 고점인데요. 74,000원까지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요. 밑에 마지노선이 6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조금 더 하락은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65,0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멜파스, 포스코, ICT 세 가지 종목이 남아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종목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멜파스 좀 보겠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좀 상당히 고생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가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투신권의 환매도 있었지만 그 터치 패널 이제 제조업체로서 너무나 이제 시장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그 터치 센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확산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터치 시장 자체도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위 업체로서 멜파스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이익 증가율만 해도 100%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 7만 원 지지받고 살짝 올라왔는데요. 73,500원 오늘 좀 밀리는 자리입니다. 73,5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 지지선이 7만 원을 좀 손절로 설정하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했던 85,000원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이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이나 멜파스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들은 좀 짧게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차트는 보지 못했지만 성광밴드나 포스코 ICT도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두 종목 다 지금 굉장히 좀 실적들이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되고 성장 동력들이 확보된 회사들인데도 그 수급적인 문제 또 코스닥 대표주라는 그런 그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수혜라기보다는 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유 없는 하락에 대한 보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다음 그리고 멜파스는 차트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장기 종목이라는 것도 한번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9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733포인트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뉴욕 증시가 플러스로 장중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궁금합니다. 먼저 예상 지수 확인해 보죠.
네, 현재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코스닥도 역시 나란히 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 1735포인트, 51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도 오늘은 또 계속해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1%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간간히 보이지만 우리금융이 3% 이상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9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 양시장 모두 2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도 어제 막판에 플러스를 낸 만큼 오늘 더 힘을 낼 것 같았습니다. 우리금융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3% 급등하리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시초가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포스코가 오히려 약간 더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뭐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흘 만에 반등할 때 따라가지 못해 아쉬웠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은 또 뒤늦게 반등을 하는군요. 한국전력 오늘도 역시 플러스고 어제 신한지주, KB금융, 은행주들이 어제 좀 다 조용했었죠. KB금융은 외환은행 M&A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여파를 이틀 연속까지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 뒤늦게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줍니다. 신한지주도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러나 오늘 오히려 1%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어제 모두 다 좋았던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가 오늘 모두 다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장 막판 1.4%까지 플러스를 냈었던 LG디스플레이의 낙폭이 LG전자나 화학 쪽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죠. 43,400원 지금 장 열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도 좀 강하게 반등이 있었었는데요. 3% 가까이 올랐었던 하이닉스. 오늘은 일단은 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금융 분명 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 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16,900원, 8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금융 지금 예보에서 그 블록 세일 한 다음에 좀 주춤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금융은 사실 그 전에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죠. 지주회사 LG, KT는 오늘 약간 주춤한 모습, SK텔레콤도 KT와 함께 어제 강했었던 그런 또 통신 일부 종목들도 오늘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어제 또 2% 정도 급등했었는데 오늘 밀리지 않습니다. 27,050원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로 더 오르면서 13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만 9천 원까지도 찍히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시초가에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롯데쇼핑 그리고 NHN 그리고 삼성화재 모두 다 좀 빠지고 있고요. KTNG도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쪽, 현대건설, 건설주 모두 다 좋았었는데 중동 수주 기대감이 지금 다시금 건설주 쪽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강보합이 출발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더 올라서요. 1737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막 또 플러스를 내고 있죠. 포스코만 좀 조용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분위기를 한번 보죠. 어제 서울 반도체가 또 플러스를 냈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태온과 더불어서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만 파란불이 켜져 있을 뿐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인데요. 자, 강보합 정도에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네오이즈 게임즈와 CJ 오쇼핑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어제 뭐 3%, 6%까지 급등했었는데 증권사에서 평가도 좋고 CJ 오쇼핑은 또 중국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됩니다. CJ 오쇼핑 71,000원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36,500원까지 올라오는군요. 성황밴드, 태광 모두 다 흐름 괜찮고요. 하나투어만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매물이 나오는 것이겠죠. 서부트럭터미널 SK컴주도 이제 빨리 올라와야죠. SFA도 2.5% 급등합니다. KDC가 약간 약보합을 그려주고 있고요. 멜파스도 강보합, 위메이드도 1.8% 상승. 오늘 코스닥도 특별히 크게 빠지는 종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군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란히 2포인트대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더 밀리지 않으면서 장 초반부터 연고점 경신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지만 환율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1원 30전 하락한 1122원에 시작한 이후에 1120원을 돌파해서 1118원 40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1120원 레벨에 대한 부담감에다가 당국의 개입이 단행되면서 일단 숏마인드가 주춤했고요. 그리스 우려가 유로화의 발목을 잡으면서 달러원 환율 반등의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비 2원 80전 상승한 1123원 30전에 마감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120원대에서 밑에 했었는데 일단 하루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6일째 그래도 1,120원대 위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1,120원에 대한 하방 경직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깨질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1,120원 및 연저점인 1,117원 50전을 위협하던 환율이 일단 반등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 기대 심리가 우세한 상황에서 반등폭도 제한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요일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것이 숏마인드 유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느껴지는 판단은 조금 다른데요. 유로화가 전저점이 1.3265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고 1.30달러 레벨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유로화 약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연저점 돌파까지 6원가량을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는 한 1원 정도 남겨진 상황인데요. 당국의 개입에 맞서면서까지 연저점 아래를 밀어보기에는 힘을 쏟는 만큼의 대가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아래가 단단해진 형국이기 때문에 연저점이 돌파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움직임과 개입을 고려한다면 연저점 돌파 후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보다는 위쪽을 보는 것이 더 편한 장세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편에 채권 시장에서 또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연 저점도 깨졌잖아요.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 금리 안 올릴 거야라는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전일 채권 시장 얘기도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 말씀하셨듯이 국고 3년물이 연저점이 3.76%를 하회한 3.74에 마감하면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CD금리가 10bp 하락한 2.53%의 고시가 되면서 금리의 추가 하락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어제 국채 선물은 막판에 은행 쇼크버가 나오면서 111선을 돌파, 26틱 상승한 111.08에 마감했고 오늘 국채 선물은 2틱 추가 상승한 110.10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잠시 후에 또 있을 금통위가 아닐까 싶은데 신임 김중수 하는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통위. 뭐 별다른 얘기가 글쎄요, 뭐 금리 측면에서 나올까 싶은데 말이죠. 앞서서 영국과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예상 그대로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대로 모두 동결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현 2.2%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둘기파로 알려진 김중수 총재의 첫 금통이라는 점에서 그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향후 금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김중수 총재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재가 이에 조금이라도 빗나간 발언을 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이미 연저점이 돌파된 상황이고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를 통한 변동성 확대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분위기 먼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각 지금 시황 다시 한번 보면요. 코스피가 1포인트, 코스닥도 한 2포인트가량 약간은 상승폭을 내주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10분도 채 안 됐는데 30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계속 팔면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점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 후폭풍도 혹여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은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외국인은 사는데 프로그램 쪽에 좀 매물이 나오네요. 수급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전일 옵션 만기였지만 장 막판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피차익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끝난 상황이고요. 금일 역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약 300억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금융이 이제 민영화에 대한 그런 민영화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주도주인 IT와 자동차 역시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금융 민영화 얘기 나오고 블랙세일 성공했다라는 것에 지금 7%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글쎄요, 끝까지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오늘 또 플러스로 끝낼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옵션 만기는 잘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 3월에 쿼드러플 미칭 때 이후에 쌓였었던 프로그램 지금 매수차익 잔고인 1조 정도 다 물량화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견조한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어올
가장 큰 동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후폭풍 영향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다소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좀 큰 물량으로 출회되면서 시장의 수급 요인이 다소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현재 1700과 1800선에서 약 9조 원 정도의 대기 매물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로 소화된 물량이 약 3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펀드 환매 물량도 원활하게 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은 조금 걱정을 접어두고 말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포스코 줄줄이 실적을 내놓게 될 텐데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같이 보는 이것이 꼭 필요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들 매매 추세가 아직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IT와 자동차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 14일 인텔을 시점으로 해서 4월 20일 전후로 해서 미국의 IT 기업과 국내 주요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스 문제라든가 그런 글로벌 요인들이 단기적인 부담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어제 미국 그런 소매 지표의 회복세에서도 확인한 바로 지금 경기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장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입니다. 1734포인트, 코스닥은 1.5포인트 뛴 514포인트. 외국인은 지금 300억 조금 못되게 사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사주면 21일 연속 사주는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금융이 일단 민영화 정도의 속도를 낼 것이다. 블록세일 성공했다라는 것에 일단 크게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발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더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랬는데 더 오르긴 한 것 같네요. 아, 네. 더 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니까는 강보합 나타나고 있습니다. 0.04% 상승해서 1734.5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8% 상승한 514.73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보니까는 지금 현재 228.60에서 지금 현재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업종 쪽의 흐름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보험 쪽은 좀 약하지만 우리금융 탓인지 금융 쪽도 좀 강해 보이네요. 먼저 수급을 잠깐 말씀드리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292억 원 순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기간은 276억 원 순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32계약 순매수, 그다음에 기간이 94계약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역시도 연기금이 33억 원 정도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급을 보면은 어제보다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악화됐기 때문에 차익 쪽에서는 350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99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5억 원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 내에서 보면은 금융업종이 현재 1.3%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은 은행업종이 0.9%, 그다음에 기계업종이 0.6%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융업종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을 좀 보니까는 서울저축은행이 13%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이 5.3%,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1.9%, KB금융이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내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은
네, EN3라는 종목이 12.5% 상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7% 상승하고 있고, STX 엔진이 0.9% 상승하고 있고, 한라공주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잠깐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을 보니까 보험업종이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 하락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의료정밀업종이 마이너스 0.5%, 건설업종이 0.4% 상승 하락하고 있는데, 보험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는 동부화재가 마이너스 2.27%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1.0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업종 내에서는 하락하는 업종 내에서는 보면 미래산업이 마이너스 1.5%로 하락폭이 큽니다. 자, 코스닥 업종 내에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 보니까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1.3%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의료정밀기기, 방송 서비스가 각각 1%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하고 일반 전기전자,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장비 부품 내에서 보면 상승 종목을 보면은 한라 IMS가 9.69% 상승하고 있고요. 도열산업, 총부산업이 각각 5%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이제 업종을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9시 15분 막 지나고 있는데 하락 반전 됐습니다. 1.8포인트 빠진 1,730포인트.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데 일단 지수의 조정이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글쎄 오늘 같은 때 IT가 연일 계속해서 일제 섹터가 다 오르고 했던 분위기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내놓고 난 다음에 조금은 서로 그 업종 내에서도 온도차가 조금 느껴진다 싶은데요. 이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 실적도 고려를 해야 되고 IT 자동차도 계속해서 간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일부 조정이 좀 있는 종목들도 눈에 간간히 들어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예. 일단 그리스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업 지표가 이제 호조로 나타나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쪽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약간의 투자자들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 투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그 선물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지수 상승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거로 좀 보이고요. 기존에 이제 IT하고 운수장비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업종 내에서는 그냥 유지를 좀 해주고 추가적으로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섹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소비재 섹터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앞서서요, 고려 아연은 조금 고평가됐을 수도 있지만은 비철금속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긴 했었습니다. 사실 IT 자동차 외에 어떤 대안이라고 한다면 꼭 섹터로나 이렇게 그룹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철금속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종목만 좀 찝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고려 아연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려 아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국제 구리 가격도 상승하다 조금 조정이 나왔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표하고 이제 그 아연 지표하고 연 지표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이제 선행 지표,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상승할 때 이 아연 가격하고 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속 공장도 증설을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원가 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모멘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연 산업의 그 선행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수요 산업인 철강 산업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고려아연 실적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고려아연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23만 5천 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3만 5천 원이요. 그럼 지금 거의 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 고점이 22만 5천 원 정도, 지금 21만 6천 원 정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평선 쭉 따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무난하실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지금 직전 고점 22만 5,500원을 뚫고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 고려아연은 조금 고평가됐고, 차라리 뭐 풍산이라든가 BNG 스틸이 낫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풍산과 고려아연 중에 역시나 고려아연이 나은가요? 좀 비싸서, 예. 고려아연하고 풍산하고 이제 이렇게 딱 그 두 부분을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일단 고려아연은 일단 전체 글로벌 시장 내에서 그 해외 재련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재련사 대비했을 때 재련사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6%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려아연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할인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글로벌 업체 내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이 좀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중국 쪽 모멘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의 LED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LED 시장 성장으로 인한 그 리드플레임 소재, 그래서 이제 아변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리스크가 바로 뭐냐면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면 그 북한하고의 그런 이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방 예산이 증가하다 보면 방산 부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풍산이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약간의 종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놓고 바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괜히 목을 더 타게 해드린 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HMC 투자증권 곽병철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더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더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731선. 글쎄요,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는데 1,730선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